잠깐.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혹시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지 않나요? 요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폐암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60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60명. 일시간에 2명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70%는 조기 발견만 했어도 살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폐암의 초기 징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입니다. 감기나 독감 후에 기침이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야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객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피 섞인 가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양치할 때 혹은 기침할 때 가래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온다면 절대 잇몸에서 나온 피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3개월 동안 잇몸 출혈로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병원에 가셨어요.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신호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쉬거나 거칠어졌다면 폐암이 성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성대마비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나 기침을 할 때 가슴이 아프다면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인 흉막에 암이 퍼진 신호일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슴이 아프면 심장병부터 의심하시거든요. 물론 심장 검사도 중요하지만 폐 검사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제 폐암 초기 단계의 몸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초기 폐암은 보통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암이 2-3cm 크기가 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깊게 관찰하면 몇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둘째, 식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셋째, 체중이 이유 없이 2-3kg 빠집니다. 이런 초기 증상들은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담배를 피우셨거나 간접 흡연에 많이 노출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암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55세 이상이고 30감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매년 저설량 CT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년이란 하루에 피운 담배 값수의 흡연 연수를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한 갑씩 30년 동안 피우셨다면 30감년입니다. 폐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작은 세포 폐암과 큰 세포 폐암인데 쉽게 말해서 빨리 자라는 암과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세포 폐암은 담배와 관련이 깊고 빨리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기와 말기에는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폐암 중기 단계의 몸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2기와 3기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해서 암이 폐 주변의 림프절이라는 면역기관으로 퍼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변화는 기침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른 기침이었다가 가래가 섞인 기침으로 바뀌고
가래 색깔도 흰색에서 노란색, 때로는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폐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소가 더 심해집니다. 한 달에 2-3kg씩 계속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가 잘 되네 하고 기뻐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영양분을 많이 소모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흉부 불편감이 지속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계속되며 깊게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암이 기관지나 폐혈관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야간 발열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열이 나신다면 이것도 폐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시며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어깨나 팔의 통증입니다. 폐 상단에 생긴 암이 신경을 누르면 어깨와 팔까지 아픕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판코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폐 꼭대기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과 목의 부종입니다. 암이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인 상대정맥을 누르면 얼굴과 목이 붓기 시작해요. 이를 혈관 막힘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기 폐암의 치료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암이 있는 폐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고 항암 치료는 몸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암세포를 약으로 없애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어요. 이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똑똑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제 말기 폐암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예요. 가장 흔한 전이 부위는 뇌, 간, 뼈, 부신입니다. 뇌 전이가 있으면 두통, 어지럼증, 구토, 성격 변화가 나타납니다. 간 전이가 있으면 복부 팽만감과 황달이라는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증상이 생겨요. 뼈 전이가 있으면 심한 뼈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기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최근 면역 항암 치료라는 혁신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암과 싸우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실제로 말기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000년대에는 5%였지만 현재는 15-2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3-4명 중 1명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폐암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폐암을 이기는 5가지 확실한 방법과 실제 완치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폐암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연입니다. 진단받은 후에도 금연하면 치료 효과가 30% 이상 향상됩니다. 담배를 끊으면 면역력이 회복되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줄어들어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보건소나 병원의 금연 클리닉에 도움을 받으세요. 니코틴 패치나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가 좋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도 꾸준히 드시고요. 하루 물 8잔 이상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씩 하세요.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흡 운동은 폐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의 진행을 빠르게 만들어요.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가족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을 모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 계획 준수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따르세요. 최근에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정밀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표적 치료제가 효과적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의 소통입니다.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조기에 대처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극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박모 할아버지는 3기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위의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금연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완전관의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69세 이모 할머니는 말기 폐암 진단 후 면역 항암 치료와 함께 영양 관리에 집중하셨어요.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항산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2년째 병의 진행이 멈춘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78세 최모 할아버지는 초기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수술 후 폐 기능 회복을 위해 꾸준한 호흡 운동과 걷기를 실천하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폐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장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95%에 달하는 암입니다. 대장암의 숨겨진 초기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완치 사례들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변의 색깔 변화만으로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